아이고. 야, 얼마 만에 휴가고? 야, 지구니 완전 물 만난 물개더만. 참네. 야, 물놀이 했으니까 시원하게 묵도 한번 적셔줘야지. 한잔 하자. 짠. 아 맞다. 니그 차 끌고 왔잖아. 야,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뭐 걱정이고. 한잔 더 하자. 우리의 휴가를 위하여! 위하여. 아, 좋다. 야, 대리 불렀나? 이제 불러야지. 니는 태워줄까? 아니, 난 여자친구가 데뷔로 오기로 했다. 아이고, 부러부라. 여자친구 없는 사람 서로 살겠나. 아이고. 뭐하러 여자친구한테 띠가라, 빨리. 알겠다. 갈게. 연락할게. 알았다. 응. 아휴. 바로 잡혔네. 빨리 오겠다. 네. 예, 대리기사입니다. 여기 주차장인데. 기사님! 예. 그래도 안전하게 대리운전을 하네요, 그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깜짝이야. 기사님, 무슨 급브레이크를 그렇게 자주 밟습니까? 천천히 가도 되니까 조심해서 가주세요, 좀. 예. 기사님, 앞에! 아이고, 기사님! 괜찮으십니까? 목하고 무릎이 너무 아프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19 금방 올 겁니다. 예. 누가 운전했습니까? 예, 제가. 제가 술을 마셔서 대리기사님 불러서 집에 가던 중이었거든요. 대리기사입니까? 예. 일단 음주 측정부터 하겠습니다. 보시죠. 더. 술은 안 드셨네요. 예. 안 맞았습니다. 제가 길에 깔려서 잠깐 내비를 보다가. 그렇게 대리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고 상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리기사와 저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어서 경찰에게 제 명함을 준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불편해 보이시네요. 신나게 놀다가 이게 무슨 난리고. 그 대리기사 급브레이크 막 밟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나저나 그 상대 차량 비싼 외제차던데. 뭐 내가 낸 사고 아니니까 대리기사 업체에서 알아서 잘 마무리하겠지. 양반대에 글렀네. 여보세요? 예. 그 몸은 괜찮습니까? 그냥 목이 좀 뻐근한데 뭐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기사님은요? 예, 뭐 저도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상대편 차량이 비싼 외제차던데 뭐 보험 처리는 어떻게 돼갑니까? 예. 제가 가입한 대리기사 보험이 있어서 뭐 거기서 알아서 사고 처리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대리기사 업체에서 알아서 일체 사고 처리할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술을 마셨고 그래서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거니까. 좀 눕자. 아이고 죽겠다. 씨. 아휴. 많이 다치셨나 보네요. 예. 수리비가 얼마라고요? 1억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진짜. 뽑은 지 5개월밖에 안 된 새 차인데 수리비가 1억? 이거 분명히 다 보상이 안 될 낀데. 아직도 몸이 아프네. 아니 근데
아, 상대방 차주는 어떻게 연락이 한 통이 없노?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가만히 있어봐라. 그때 경찰에 준 명함이 있을 낀데. 네, 제대로 보상을 다 받아낼 기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며칠 전에 그쪽이 뒤에서 박은 차량 주인입니다. 아, 네네네. 아, 어떻게 사람이 사고를 내놓고 전화 한 통이 없습니까? 아, 저 몸은 괜찮으세요? 근데 차는 제 차가 맞는데 제가 사고 낸 게 아니라 대리기사분이 사고 낸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전화 한 통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차 뒤에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만 1억을 달랍니다. 수리비가 1억이나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고 낸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대리기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한테 청구하십시오. 아니, 대리기사도 대리기사지만 차주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죠. 저기요, 대리기사한테 손해배상 하십시오. 제가 대리업체 연락처 보내놓겠습니다. 아이, 뭐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다 있노? 하,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대리기사한테 잘못을 물어야지 왜 나한테 같이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 황당하네. 네, 피해자인 이혜수 씨나 지금 차량 소유주인 홍진구 씨 두 사람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자, 이런 경우 사고를 낸 대리 기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 어느 쪽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는 운전자로서, 차주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향유한 운행자로서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대리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의 관계에서는 그 배상 책임이 대리운전자이기 때문에 대인 사고가 아니라면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게 대인 사고가 아니라면 대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저희가 흔히 자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자배법에 따를 때 대리기사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차량에 대한 손해인 물적 손해와 신체에 대한 손해인 인적 손해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한 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 이게 물적 손해, 인적 손해 부담을 하는 책임의 소지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물피, 인피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물적 손해, 자동차에 대한 손해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차량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대리기사에게 원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소유자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대인 손해와 관련해서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보다는 우선하여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우선 보험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 그러면은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다가 네.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제3자가 다쳤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에 따를 때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대리운전이라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를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입은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 소유자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네. 해당 차량 소유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만약 대리기사가 위 운전자의 범위에 한정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리기사는 운전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자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해 면책 사유에 해당되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길게 얘기하셨는데 운전자 범위가 한정돼 있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부부 한정 특약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대리기사가 포함이 안 될 경우에 네, 차량 소유주가 자기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주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차주는 부득이 자비로 보상을 한 후에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 한도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설득해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이 드라마 사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이혜수 씨는 실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홍진구 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리기사 개인은 경제적 자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혜수 씨는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충분한 홍진구 씨가 가입한 보험사 및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혜수 씨의 피해 상황을 보면요. 자동차 수리비도 꽤 나왔고 네.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혜수 씨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는 그럼 지금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이혜수 씨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대리기사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와 홍진구 씨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홍진구 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운전자 범위 제한으로 만 30세 이상 그리고 부부 운전 한적 특약으로 가입하였고 네.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약관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대리기사도 대리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대물배상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예. 따라서 이혜수 씨는 차량 손해에 따른 수리비 등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물배상 한도가 3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수리비가 1억입니다. 1억. 맞습니다. 예.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런 경우에 이혜수 씨는 일단 대리운전 보험으로 충당이 되는 차량 수리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의 차주인 홍진구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하지만 홍진구 씨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의 적용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혜수 씨가 7천만 원에 대해서 차주인 홍진구 씨 보험사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책 사유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혜수 씨는 지금 3천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혜수 씨는 부득이 홍진구 씨 개인,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개인,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대리운전회사를 상대로 연대해서 7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소송에 승소한다면 이들 소유 재산에 대해서 모두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물적 피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혜수 씨가 입은 신체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네, 이혜수 씨가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차량 소유자인 홍진구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홍진구 씨가 가입한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리기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그 피해자인 이혜수 씨가 대리기사와 홍진구 씨 차량 네, 소유주죠. 맞습니다. 예. 그두 사람 다에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맞습니다. 네. 차량 소유주인 홍진구 씨는
야, 이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 안 하고 그렇죠. 안전하게 좀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른 건데 홍진구 씨는 이게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홍진구 씨 입장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홍진구 씨는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그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운전을 맡겼는데 네. 대리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마저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리기사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부당한 사항을 감안해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대리운전 보험의 렌트 비용 보장 특약 그리고 대물 자차 보상 한도를 확대한 보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렌트 비용 보장 특약.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신설한 렌트 비용 보장 특별 약관은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특별 약관입니다. 이전에는 대리운전 기사는 차주와 동일한 지유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어서 차주의 차량을 손상시켰고 이에 따라 차주가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주가 별도로 자차 수리에 따른 렌트 비용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해 두지 않은 이상 차주의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사에 대해서도 차주에게 렌트 비용을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대물 네. 자차 보상 한도를 확대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물배상 보상 한도가 기존에는 최대 2억 원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2억 원, 3억 원, 5억 원, 더 나가서 7억 원, 10억 원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오. 예, 이로써 대리운전 중에 고가 차량과 사고 시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와 동시에 차주 및 차주의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리스크를 줄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의 한도도 기존에는 1억 원이었는데요. 이를 2억 원, 3억 원을 확대해서 네. 홍진구 씨와 같은 차주가 대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좀 더 확실하게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관계가 가장 깔끔한 거는 네.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한데. 맞습니다. 예. 저 부부 한정 특약이거든요. 예. 부부 한정 특약이면 대리운전 못 부르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사고 발생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 없습니까? 술을 드시면 사모님 부르셔야죠. 그런가? 대리운전을 부르지 마시고. 아니 우리 사모님 너무 무서워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하면서 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바로 가입한 것이 바로 대리운전자 보상 보험 특별 약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가입하게 된다면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사고 발생이 타더라도 운전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대리운전 이용할 때 좀 주의할 점,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자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대리운전 기사의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 약관에 반드시 가입해 둘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리기사를 부를 때에도 공인된 업체를 통해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를 함께 권유드립니다.